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옮겨서 이거 외곽성질 쓰고 이 삼각형의 외곽성질 쓰고 이 삼각형의 외곽성질 쓰고 이 삼각형의 외곽성질 쓴 다음에 요 부분 옮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모양이고 그 다음은 내부에 있는 게 다각형이죠. 이게 몇 각형이 더하네.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360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A, B, C, D, E, F, G, H, G까지 다 합치게 되면 360이 된다가 네,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옮겨서 문제를 풀려니까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 굉장히 귀찮아요. 이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각을 표현해요.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은 이 사각형의 외곽이죠. 근데 사각형의 외곽 성질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만약 x라고 합시다. 이 각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 하면 몇 도가 되죠? 180도가 돼요. 근데 x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360도에서 뭘 빼죠? y를 빼요. 여기 360도에 여기 x를 구하려면 360에서 여기 세 개 각 빼면 x가 나오죠. 360 빼기 b 더하기 d 더하기 f 하면 각 x가 나오는 거 이해되실까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x는 360 마이너스 b 더하기 d 더하기 f 거기다 더하기 y 이러면 180 이렇게 되죠. 따라서 y의 크기는 얘가 일로 넘어가요. 그럼 이게 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b 더하기 d 더하기 f 한 다음에 180에서 360 빼면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Z라고 합시다. 이 각을. 그럼 여기는 이 각은 W라고 합시다. 그럼 W를 구하라면 W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Z와 W는 어떤 사각형이냐면 이렇게 된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된 사각형에 이 Z는 외곽이에요. 그럼 W와 Z를 더하면 다시 180도가 되죠. 근데 W는 보세요. 여기 표시되는 거 W에다가 A에다가 C에다가 E를 더하면 360이 되죠. 그럼 W만 계산하고 싶으면 360에서 여기 있는 세 개 각을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A 더하기 C 더하기 E를 빼내시면 W가 나와요. 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아요. 이 W 자리 대신에 A를 대입해요. 그럼 아까처럼 넘기죠? 넘겨서 이 Z값을 계산하게 되면 Z값은 얘랑 이제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A 더하기 C 더하기 E에다가 마이너스 180. 자, 이제 마무리는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에요. 얘가 G고 얘가 Y고 얘가 Z라고 되어 있죠. 그럼 G에다가 Y에다가 Z를 더하면 삼각형 세 개 각의 합이니까 180이 나오겠네요. 이거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G에다가 Y자리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B 더하기 D 더하기 F 마이너스 180 Y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Z자리 대신에는 이걸 집어넣어요. A 더하기 C 더하기 E 빼기 180 하면 180도가 된다. 여기 Y와 Z만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아까 계산한 것들을. 자, 이제 잘 보시면 여기 A 보이죠? A 더하기 여기 B 보이죠? B 더하기 여기 C 보이죠? C 더하기 여기 D 보이죠? D 더하기 여기 E 보이네요. 여기 F 보이죠? 여기 G 보이죠? 얘네들의 한마디 좀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A, B, C, D, E, F, G를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네만 남기려면 이 색칠한 거 빼고 나머지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80 합치면 마이너스 360이죠.
얘를 넘기면 돼요. 그럼 빼기 360 넘어가서 플러스 360이 되니까 이걸 더하게 되면 이 각은 540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렵죠. 네. 뭐 하라면 저런 식으로 각을 모아서 계산도 복잡하고 내용도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 잘 나오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애들이 연습을 잘 안 해서 이거 연습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믿어요. 이거 연습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답을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맞추는 과정 안에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수학적인 관계 있잖아요. 뭐 X, Y, Z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천천히 써가며 연습 문제를 푸는 이 과정이 수학적인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분명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안 하고 쉬운 방법만 쓰다 보면 실력은 그만큼 좀 덜, 관계식 정리하는 그만큼 잘 안 되니까. 식정리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에 비해서, 이게 난이도, 어려움에 따라 비해서는 이 문제가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푸는 방식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정석적 풀이를 많이 추격해서 그냥 말 그대로 빨리 푸는 약간 편법입니다. 그래서 막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바깥쪽에 우리가 이거 했었죠. 이거부터 먼저, 이거. 우리 이거 한 적 있잖아요. 이거. 안에 오각형 만들어지고 여기 각 A, B, C, D, E. A, B, C, D, E 다 합치면 몇 도라고 그랬죠? 이 기억해요? 180도라고. 그랬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얘도 사실은 나름의 지금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규칙이 있는데 끝에 나가 있는 도형이 있죠? 이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관계없이 180도를 4번 없앱니다. 왜 4번인가요? 그러면 죽을 사자라. (180도) 미안합니다. 네. 180도 4번 죽이는 거예요. 180도 4번이지? 근데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이잖아요. 그럼 여기 삼각형 하나 지우라는 얘기예요. 너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마지막 너도 죽어. 그럼 남은 도형이 끝, 그러니까 선생님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남아있는 도형은 무슨 도형이 남았죠? 삼각형이 남았죠. 삼각형 하나 남았잖아. 그럼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몇 도죠? 180도. 그래서 답이 180이에요.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럼 얘는 삼각형 4개 지우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남아있는 도형 삼각형 하나, 삼각형 2개, 삼각형 3개, 180이 3개. 그래서 답이 540이겠네요? 540이었잖아, 답이. 네, 저게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빠릅니다. 자, 아니, 이렇게 쉬운 거는 아까 풀이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다른 거 해볼까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문제집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여기 A, B, C, D, E, F. A, B, C, D, E, F를 다 더하세요. 몇 도입니까? 똑같아요, 풀이 패턴은. 180 몇 번 지우라고요? 4번. 그럼 181번, 182번. 여기 182번 있죠? 그럼 남은 도형이 이 도형 몇 각형이요? 사각형, 사각형 총합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60이 답이에요. 풀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얘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 꼭 이런 순서로 지워도 돼요? 저는 이렇게 지우고 싶었는데 하나, 180 하나, 2개. 그럼 180 2개 남았잖아? 180 2개는 360 아닌가요? 여기 360 있잖아. 사각형. 치고. 그럼 남은 거는 180 몇 번 남아요? 2번. 어차피 답은 360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우나 저렇게 지우나 어차피 답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좀 더 풀이가 쉬워지긴 합니다.
어쨌든 별 모양일 때죠. 참 좋은 거 가리킨다, 그렇지? 오른쪽 그림같이 정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정사각형이래요. 에서 AE와 어디가 A인지 알겠죠? 요만큼 A예요. BC의 교점 P라고 불렀죠? 이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죠. 자, 그림을 좀 크게 봅시다. 어쨌든 조건은 각각 정삼각형, 정사각형이에요. 저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왜? 아니, 처음에 볼 때, 네. A, E, C가 이등변 외계, 이등변 삼각형이면 좋을 텐데, 제가 생각했는데, 딱 지금 보니까, B, C 변 길이가 같아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었구나. 네, 맞아요. 네. 가까이 가라. 자, 다른 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X를 구하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그려보면, 여기만 사실은 있으면 돼요. 여기만 있으면 돼요. 여기 지금 X거든요? 근데 이 X는 이 삼각형의 외곽인 거죠. 그럼 결론 이 각의 크기는 여기예요. 이 각의 크기. 얘랑 여기만 알면 돼요. 이게 만약 A고, 얘가 만약 B라면 X는 A 더하기 B인 거 이해되실까요? 맞아요? 근데 B는 금방 알겠는데? 몇 도죠? 60도. 왜죠? 이거 정삼각형이라. 정삼각형 한 내각 크기는 60도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남은 건 이쪽에 있는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A를 구하려면 이 그림을 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A, E, C. 이거 이등변입니다. 왜 이등변이에요? 이게 이 삼각의 정삼각형이잖아요.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은데 밑에 있는 것도 정사각형이죠. 그럼 이게 두 줄? 그럼 얘도 두 줄, 얘도 두 줄, 얘도 두 줄이잖아요. 결론은 얘랑 변길이 서로 같아져요. 이등변이에요. 그럼 이 각을 알고 싶으면 이 각이 A면 이등변이가 여기도 A 아닐까요? 이등변은 밑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그럼 여기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몇 도예요? 90 플러스 60도. 어? 왜? 그치, 이거 정사각형 90도. 여기 60도. 합치면 150도. 그럼 180에서 150을 빼내게 되면 몇 도 남죠? 30도. 30을 반반 나눠 가져야 되나요? 이 각은 15도. 그럼 여기가 15도. 따라서 X는 A 더하기 B 15도 더하기 60도. 정답은 75도.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잘 놓쳐, 학생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정삼각형이죠? 문제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문제 나와 있어요. 정삼각형이라고. 얘가 60도예요.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죠?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그럼 여기는 90도지. 각 B는. 그럼 여기 몇 도 남나요? 30도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이에요. 이게 왜 이등변인가요?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라 이변 길이 같은데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변과 이변이 같아져요. 두 개 변이 같네요. 이등변입니다. 근데 그 이등변의 한 각이 30도죠? 그럼 나머지 각은 150을 둘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도인가요? 75도가 돼요. 그럼 오른쪽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어차피 합동인 거거든. 그럼 여기도 75도가 되겠지. 여기는 몇 도입니까? 60도예요. 그럼 다 됐네요.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하면 x 더하기 75 더하기 75 더하기 60 하면 360.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360이 나온다. 그러면 x는 여기 합치면 150, 60 더하면 210. 210을 빼내게 되면 x는 150도. 라는 풀이가 있고요. 이런 풀이가 있고, 선생님 60은,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 60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왜? 나 요 삼각형만 알면 될 건데, 요 삼각형만 알면 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이 값을 알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이거 이등변인 거 아닙니까? 이등변이죠. 얘랑 얘랑 합동이라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거든요. 얘랑 얘랑 왜 합동해요? S A S 얘도 두 줄, 얘도 두 줄이잖아. 요 가위 30도. 두 변 그 사이 끼인 각 SAS 합동해요.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는 이제 같겠죠. 그럼 이 각을 알고 싶으면 이 각이 몇 도인지만 알면 되거든. 그렇잖아? 네. 근데 여기 몇 도였나요? 75도. 얘랑 똑같은 각이죠. 이등변이니까. 15. 그럼 여기 90이니까 여기 몇 도 남아요? 15도 남죠, 이거. 90에서 75를 뺀 거니까. 15도. 그럼 여기도 15도 합치면 30도. 180에서 30 빼면 150도.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공식이 뭐였나요?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좀 꼭지점의 개수 빼기. 빼기 3. 그렇죠. 3이요. 3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대각선 개수. 삼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몇 개요? 0개. 근데 위에 보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뭐지? 문제? 됐어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네. 아마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뭐 다른 도인 것 같아요.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네요. 네. 이 문제 잠깐 빼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원본 확인해보고 원래 뭐였는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네. 잘 찾았어요? 네. 아, 똑똑해. 네. x의 크기를 구하셔. 자, 혹시 이거를 보셨다면 고맙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공식? 부메랑 공식. 부메랑 공식이에요. 아이, 저 양반 참 부메랑 좋아해. 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각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요거 두 개 합만 알면 되는. 이 각각을 알아도 좋지만 어차피 문제는 X의 크기를 구하려면 80 플러스 A 플러스 B 맞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X가 나오죠. 그럼 A, B가 각각 얼마인지 알아도 되겠지만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A 더하기 B 값이 얼마인지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도형을 다시 찬찬히 보니까 몇 각형? 사각형이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A라 뒀잖아요? 그럼 얘도 A가 되겠죠? 네. 같은 각 표시잖아. XX 같은 각이라는 얘기죠. B라고 뒀네요. B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각 A 2A, 여기는 각 B 8C, 여기는 각 C 2B, 각 D 120도. 합치면 몇 도? 360도 맞습니다. 360도. 그러면 여기 아직 계산 안 되고 있는 2A와 2B만 남기고 얘네는 계산이 되잖아요. 80 더하기 120, 200. 필요 없는 숫자니까 넘깁시다. 그럼 얘네는 없어지고 이쪽에 마이너스 200이 붙으니까 160이 남아요.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죠? 2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2로 나누면 80도. 왜 2로 나눴어야 되지? A 더하기 B 값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80도. 따라서 X는 160도. 어떻습니까? 이래서 부메랑 공식을 부메랑 공식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저 보조는 어디다 긋고 싶어요? CF. 그 여기 왠지 막 이게 긋고 싶잖아. 왠지 긋고 싶으면 그으시면 돼요. 누가 뭘 하지 않잖아. 네 마음대로 그으시면 돼요. 긋고 여기 있는 가게 Y, 여기 있는 가게 Z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60 플러스 Y, 여기 Z 플러스 55, 여기 120 합치면 몇 도죠? 540도. 이거 오각형이거든요. 그러면 다 더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18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20과 60을 더하면
다시 180. 180 더하면 360. 360, 55를 더하면 415. 그러니까 x하고 지금 계산만 하는 게 뭐냐면 y하고 z 나왔죠? y와 z에다가 나머지 다 더한 게 415 하면 오각형 내각의 총합인 540도. 그래서 y와 z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540에서 415를 빼는 거니까 125. 125 이렇게 돼요. 그럼 다 됐네요. 이렇게. 여기 x 구하는 문제인데 y하고 z를 더하면 몇 도라고 그랬죠? 125.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180인데 y 더하기 z가 125도. 따라서 x는 180에서 125 뺐으니까 55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좀 귀찮아서 그래요. 딱 긋고 싶잖아? 그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미지 두시고 이렇게 이걸 오각형 만들어서 오각형 푸시면 네, 좀 더 좋아요. 가객수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우리 한 것처럼 그 미지수를 두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냥 막 풀면 어렵기 때문에 점점 x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스몰 a로 두시고 얘를 스몰 a로 두시고 여기는 뭐 스몰 c로 둡시다. 이게 c 위치에 있으니까 스몰 c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이죠. 그리고 나면 먼저 좀 봐주셔야 될 게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 삼각형. 어쨌든 x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 x와 a와 c를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럼 x를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뭘 알아내야 되냐면 a 더하기 c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럼 a 더하기 c는 몇 도인 거지? 를 고민하기 전에 자, 이 삼각형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여기 있는 각이 몇 도죠? 130도 맞나요? 50도의 외곽. 여기는 2A, 여기는 2C. 그럼 2A와 2C와 130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지금 뭘 더하냐면 삼각형의 세 무슨 각? 외곽. 삼각형 외곽이 3개죠. 그럼 결국 외곽의 총합을 계산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몇 도예요? 360도. 그럼 2A 더하기 2C의 값은 넘어가면 몇 도 남죠? 230도.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C 값은 115도 보여줬네요. X 더하기 A 더하기 C 값이 115도. 180. 따라서 X는 180에서 115를 뺀 65도. 이게 외곽성질을 이용한 거죠. 외곽의 중앙은 360mm를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인 겁니다. 보조선을 긋죠. 그치? 네. 여기 있는 각을 뭐 x,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한다면 x와 y를 더하면 누구를 더한 것 같다고요? x와 y를 더한 건 누구랑 같죠? T랑 E를 d랑 e를 더한 것 같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에 얘랑 d를 더하나 이렇게 삼각형에서 얘랑 xy를 더하나 삼각형 세 각의 합이니까 180. 근데 얘랑 얘랑 같은 각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데 얘는 얘랑 더해도 180 얘네들과 더해도 180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나 얘네들이 더한 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나중에 이걸 다 더할 때 A, B, C, X, Y, F, G, H 더할 때 X 더하기 Y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물론 이건 아니다. 여기 있는 각이 D, 여기 있는 각이 E는 아닌데 어차피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얘네들이 더한 거 같으니까 그냥 이 각을 밑에 내려놓고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계산상. 그러면 A, B, C, D, E, F, G, H까지 합치게 되면 결론은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니까 이 문제 정답은 720도 이렇게 정답이 돼요.
우리 아까보다 더 쉽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554번 문제 만점 도전.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각형에서 AE와 그 다음에 BF, 여기 A죠. 얘랑 BF예요. 얘네들의 교점을 P라고 불렀죠? 책에 나온 것처럼. 그랬을 때 여기 가격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얘도 그렇습니다. 이 가격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이 외곽이죠? 그럼 결국 여기랑 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x를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면 x는 a와 b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보시면 색깔을 달리해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정육각형이니까 이변 길이 이변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가 되죠? 정육각형의 한 내각 120도.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잖아? 원래 공식이거든. 정육각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려면 180 곱하기 6-2 아래 만들어진 삼각형 개수 n-2 공식이죠. 6-2 4 720도. 그 720도를 6으로 나누면 여기 한 내각이 나오죠. 그래서 120도. 이렇게 해도 되고, 잘 보세요. 육각형은 내각이 6개 있잖아요. 그 외곽도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겠죠. 그 외곽의 총합은 몇 도였나요? 360도. 외곽이 6개인데 그 6개를 6으로 나누게 되면 한 외곽 크기는 60도. 여기 60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120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얘가 120도예요. 근데 이등변이에요. 그럼 여기는 b는 몇 도일까요? 180에서 120 빼면 60 남고 60을 2로 나눠야 되니까 b는 30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라면 a도 잘 보시면 이렇게도 똑같은 이등변 아니에요? 아까는 학동이 이등변이잖아. 얘도 당연히 120일 테니까.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되죠? 여기도 30도예요. 끝났네. 30도 어디 30? 60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육각형이나 정오각형이나 정다각일 때는 이게 성립해요. 정육각형 여기 그려볼까요? 정육각형 모양이 여기 있네요. 정육각형. 잘 보세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내부의 정삼각형 6개. 됐나요? 네. 근데 이거는 정육각형에 대각선을 다 긋지 마시고 이쪽 긋고 이쪽 긋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군요. 이건 또 추가로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서 놔둡시다. 더 추가로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까지 설명하면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분 배울 게 오히려 이게 좀 집중돼야 되는 딴 게 집중되니까 나중에 또 교과 더 배우면 그때 설명드리고 일단 이렇게 원을 배울 텐데 원에는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원은 많이 물어보거든요. 원이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수학을 공부해왔는데 원이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동그라미요. 그럼 저렇게 대답을 보통 많이 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아니 야 동그라미 말고 그동안 수학을 오래 배웠는데 동그라미 뭐냐? 동그라미가 촌스럽게 좀 수학적으로 설명해봐 그랬더니 설명 못하겠으니까 요거요? 이거? 근데 원의 정의는 이겁니다. 평면에 점을 하나 찍어요. 근데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잽니다. 5cm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 5cm. 그 5cm 끝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근데 문제는 평면 위에는 이 점에서 5cm가 되는 지점이 여기만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5cm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5cm가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5cm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들을 계속 모아서 그 점들을 연속적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뭐가 되죠? 도형을 만들어주는 얘기지. 그 도형 이름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이다. 이게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얘가 반질입니다. 따라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질입니다. 얘네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과 반질. 아까 말한 여기 있죠. 평면 위에 이미한 점 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 얘가 반질입니다. 이렇게 돼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궁금하세요? 그 타워 있잖아요. 그 타원? 그 긴 원. 응? 긴 원 있잖아요. 그 원인데 긴 거. 타원. 네, 근데 그거는 원이 아니에요. 네, 원이 아닙니다. 불렀어요. 원이 아니에요. 원은 저게 원이에요. 타원은 이름이 따로 있잖아. 타원이 그 뒤에 원자가 붙어서 헷갈릴 수 있어. 이것도 원 일종인가? 라고 그랬었는데 타원과 원은 전혀 정의 자체가 달라요. 타원은 평면 위에는 이미 두 점에서 일정한 거리합이 일정한 정도의 모임. 그게 타원이에요. 고3 때 배우거든요. 그때 가서 배우는 거고 원은 다릅니다. 원은 이게 뜻이에요. 일정한 거리. 자, 원을 그렸고 그럼 원 위에 이게 원이 이제 중심이 될 테고 그럼 원 위에 이제 두 점을 잡아요. 그럼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원 따라 움직여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호라고 불러요. 호 AB, 호 AB, 호 BA 같은 말인데 근데 이걸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곡선 따라 이렇게 써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호 AB 이렇게 써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호 AB. 근데 이번에는 원 위에 두 점이 있죠? 두 점을 이게 원의 곡선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선을 그어요. 선분을 긋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선분 CD가 되는데 표현상 원에서는 선분이라는 이 표현을 현이라고 합니다.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현. 왜 현악기 할 때 그 현자야. 현, 줄이라는 뜻이야. 줄 걷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 밑에도 있죠? 원의 중심에서 요게 반지름이죠.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반지름의 끝점끼리 이어서 호를 만들었죠. 그럼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채 모양의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해요.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 그리고 원 위에 있는 두 점과 중심에서 나온 반지름이 있지 않고 두 점을 현으로 이어요. 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은 생긴 게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오죠? 참고. 이거 별표 하나 쳐볼까요? 가끔 이것도 물어보니까. 원 위에 있는 도형에서 어떨 때는 이거를 부채꼴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정의에 따라 이 도형은 부채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데 어떨 때는 이 도형은 아니야. 이거는 활꼴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똑같은 도형인데 부채꼴인 동시에 활꼴인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이 뭡니까? 그러면 반원입니다. 반원이 먼저죠. 원의 반. 이게 반원이죠. 반원. 근데 이 반원은 뭐를 그려볼게요. 반원. 반원인데 여기 반원이잖아요. 근데 이 반원은 부채꼴로 설명이 가능해요.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부채꼴이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부채꼴. 근데 이거를 활꼴로도 설명 가능하거든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현이라고 그러잖아. 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활 모양의 도형, 활꼴. 그럼 반호는 부채꼴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활꼴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뭐라 나오냐면 부채꼴인 동시에 활꼴인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중심각은 뭐죠? 그러면 이게 중심각이에요.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각도, 그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부르는데 중심각이 몇 도죠? 180. 네,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중심각. 가끔 이거 물어봐요. 부채꼴인 동시에 활꼴인 도형의 중심각 크기는 몇 도입니까? 그러면 반원이니까 180이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원 위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현, 최대 현, 원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책이 없나요? 없지 않을 텐데. 네. 없는 것 같으면 써놓으세요. 여기다.
원 위에서 그을 수 있는 최대현 사람 이름 같죠? 가장 긴 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긴 현. 원 위에 가장 긴 현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지름. 그것이 맞아요. 지름이라고. 원 위에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현은 지름이 된다. 교수님 그 부채꼴은 저 A5B에서 네. A5B 말고 그냥 그 뭐냐 넓이가 뭐냐 그 설명 좀 있는데 이게 부채꼴이 지금 A5B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A5B 말고 그 A5B 아래쪽. 바깥쪽 아래쪽, 그렇지? A 아래쪽 부채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설명도 필요한데 A 여기 O 여기 B가 있죠. 보통은 부채꼴 A, O, B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심각해가 작은 쪽을. 특별한 말 없이 일반적으로 부채꼴 A, O, B 하면 나와 있는 중심각 중에 작은 쪽이 이게 부채꼴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준이가 말한 게 뭐냐면 아니 부채꼴을 구할 때 부채꼴이란 게 두 개의 반지름과 호를 이은 건데 이 호가 아니고 이 호를 이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럼 얘도 부채꼴 A, O, B 아닙니까? 라는 건데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보통 특별한 말 없이 부채꼴이면 이 중심각보다 이 중심각이 크죠. 그러니까 중심각이 작은 쪽을 일반적으로 부채꼴이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큰 쪽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중심각이 큰 부채꼴 A, O, B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점 하나 더 찍으래요. C. 그래서 부채꼴 A, C, A, O, A, C, B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의 부채꼴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O, A, C, B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두 개의 부채꼴 중에 중심각이 큰 쪽의 부채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연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쪽의 부채꼴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문제들이 너무 난이도 너무 높죠. 이건 여러분이 하도록 하세요. 뒤쪽에 부채꼴의 성질 이것도 쉬워요. 이건 정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 부채꼴의 성질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부채꼴과 하나의 홀을 이용해서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홀을 이용해서 부채꼴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 있는 중심각과 이렇게 똑같은 반지름과 똑같은 호의 길이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면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합동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은 중심각이잖아요. 같은 원에서 똑같은 중심각 가지고 있는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같겠죠. 근데 옆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요. 얘랑 똑같은 부채꼴, 똑같은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부채꼴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럼 제가 중심각이 여기 있는 각이 예를 들어 30도,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30도였어요. 여기 호의 길이가 5cm였어. 부채꼴 넓이는 10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 겁니다. 근데 내가 중심각을 30도짜리 하나 더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 얼마죠? 5. 넓이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냥 하나 더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0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5가 돼요. 얘는 10이잖아요. 그럼 이 부채꼴을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중심각이 몇 도가 됐냐면 60도가 됐죠. 호의 길이는 10이고 넓이는 20이 됐죠. 그럼 상식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상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다는 얘기죠. 원래는 중심각 그다음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줄여 쓸게요. 이렇게 원래 중심각이 30도였어. 중심각이 60도로 늘어요. 그럼 원래 호의 길이가 5cm면 중심각이 60도로 늘었을 때 호의 길이는 10이었죠. 여기는 10이에요. 그럼 여기는 20이 되겠죠. 뭘 할 수 있냐면 중심각이 몇 배로 늘죠? 2배로. 그러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2배씩 느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학년 1학기 파트 배운 것 중에 그 함수 파트 비례 중에
어떤 값이 2배, 3배, 4배 늘 때 똑같이 2배, 3배 늘은 2배, 3배, 4배 같이 느는 비율을 무슨 비례라고 불렀죠? 정비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원에서 정비라는 게 뭐냐면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똑같이 2배씩 늘어간다는 거죠. 그런 설명을 말하고 있는 건데 대신에 여기서 현이 있잖아요. 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현 길이를 재봤어요. 여기 호의 길이는 4cm인데 이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 5cm인데 현의 길이는 4cm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4cm고 여기도 4cm인 건 맞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4cm, 여기는 중심각이 지금 2배 늘었으니까 여기는 8cm인가? 이게 8cm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4cm.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30도일 때 현의 길이가 4cm였어요. 그럼 여기 30도일 때 현의 길이 4cm 맞고 여기 현의 길이 4cm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럼 60도일 때는 이 부채꼴의 현을 구하라면 이 끝점 두 개를 이은 게 현이잖아요. 그럼 이 현은 중심각이 2배 늘었으니까 현의 길이도 2배 늘어서 얘가 8cm일까? 아니에요. 왜 아닐 것 같아요? 얘는 왜 8이 안 되는 거죠? 얘는 8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배씩 늘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비례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는 서로 정비례하지만 현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과 관계없이 변의 길이가 따로따로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왜 8이 아닐까? 근데 8이 아닌 이유가 뭘까? 혹시 이 경우는 기억나나요?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이 되죠? 그렇지? 이 삼각형의 한 변기가 4, 이 삼각형 한 변기가 4. 그럼 얘는 얼마? 8보다 그렇지? 작아져요. 삼각형 한 변기를 만들려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억나요? 삼각형 만들 때 가장 긴 변도 어차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얘는 4와 4를 더한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는 8보다 작은 변이 되지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과 코의 길이 부채꼴 넓이는 2배씩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런 거 문제 푸세요. 그러면 그냥 비례식 세우시면 됩니다. 비례식. 정말 쉬운 비례인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건 정말 쉽죠? 중심각이 몇 배로 늘었죠? 곱하기. 그럼 이쪽은 나누기죠? 얘를 하잖아. 그럼 이 길이는 8 나누기 4. 뭐 이런 거예요. 애들 장난 같은 거죠. 호의 길이가 몇 배 늘었죠? 3배. 그럼 중심은 몇 배 늘어야 돼요? 3배. 몇 호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30에서 75까지 몇 배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배수 처리가 잘 안 되죠. 30과 75는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례식을 세우시면 돼요. 30도와 75도의 중심각의 비례는 왼쪽 중심각, 오른쪽 중심각. 30도와 75도의 비례는 왼쪽의 부채꼴 호의 그 부채꼴 넓이 대 오른쪽의 넓이 이렇게 비례. 이건 미리 약분하세요. 이거 뭘로 약분하면 되죠? 15로 15로 약분하면 얘는 2가 남고 얘는 5가 되죠. 4대 x 비례식 2x는 비례식 20과 같다. 따라서 x는 10이다. 근데 비례식을 이런 순서로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까? 여기 왼쪽 부채꼴 뭐죠? 중심각 부채꼴 넓이. 중심각일 때 부채꼴 넓이 4. 그럼 이쪽 중심각일 때 부채꼴 넓이 x.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중심각 넓이. 그럼 얘도 중심각 넓이. 이래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우죠. 보통 중심각끼리 그 다음에 넓이나 호의 길이끼리 이렇게 순서대로. 비례식 안 되면 배수가 금방금방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금방금방 안 떨어지면 비례식 세우시면 돼요. 얘도 네 이게 딱 배수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비례식으로 이쪽 넓이 18. 그럼 이쪽 넓이 12. 그럼 위에 중심각 120도, 아래 중심각 x. 이게 비례식 풀면 돼요. 6으로 약분하시고 3대 2. 이렇게 비례식 이렇게. 3x는 240. 따라서 x는 80.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요.
그다음에 둘레와 길이의 넓이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과제는 앞쪽에 그 틀린 거 있죠? 틀린 거 다 고치시고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로 그 채점 교재로 검사할 테니까 안 고쳐져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다 고쳐져 있어야 되고 차라리 질문이면 별표를 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나왔으면 별표를 하되 안 풀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푸시고 건너뛰면 건너뛰어보세요. 여기 문제 나오죠? 597부터 지금 배운 내용까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630번까지 표시하세요. 630번까지 날짜는 8월 1일 목요일 그냥 쓰세요. 8월 1일 목요일 거기까지 교재를 검사할 테니까요. 그리고 CPR 교재 있죠? 그 CPR 교재는 그 교재의 앞에 유형 빼고 뒤쪽에 보면 실전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앞쪽에 있는 그 유형 문제 있잖아요. 유형 문제를 위주로 푸시고 뒤에 실전업은 빼시고 고칠 때도 실전업 빼고 앞쪽에 있는 유형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는 짬날 때마다 골라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활용 문제도 짬날 때마다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하고 정비례 반비례도 지나갔지만 1학기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핵심적인 몇 개는 뽑아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뒤에 실전업 빼시고 앞에 유형만 잘 고쳐서 연습하시면 틀린 거 고치려면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채점지는 그날 목요일에 오면 드릴게요. 그럼 그날 채점하시고 앞쪽 거 앞쪽 거 앞쪽 거는 채점지가 필요하죠. 채점지 어디 있죠? 저기 있네. 각자 받아가세요. 저기 채점지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은데.